AI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기 이전에 실제로 그냥 우리가 SNS를 운영을 할 때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짧게는 한 5-6시간 이상 혹은 길면 며칠의 시간을 소요를 해서 하나의 SNS 컨텐츠가 하나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죠. 근데 지금은 AI가 나온 이 시대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남들이 한 10개 만드는 동안에 10개가 뭐야? 남들이 한 50개쯤 만드는 동안에 나는 1개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어서 AI를 이용하지 않는 게 뒤처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그런 거를 사람의 손길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가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AI로 그렇게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사셔야죠. 근데 한번 굳이 사람의 손이 간 것과 물론 사람의 손이 아예 안 가진 않아요. AI로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사람 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으로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 하고 AI를 통해서 만드는 거 하고는 이 시간차가 굉장히 많은 시간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이렇게 AI를 어떤 분야이든지 이용을 하셔서 만들어 보시는 방법으로 우리 오늘 그렇게 배워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SNS 컨텐츠를 만들기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럼 SNS 컨텐츠는 왜 만드는 걸까요? 왜 만드느냐고 물어보기 이전에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SNS를 그것이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운영하고 단 한 개라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3분만 손 드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고 있지만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거예요? 혹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대부분 하고 계셨겠죠. 하고 계시니까 아마 요거에 관심이 있어서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지금까지 단 한 가지라도 SNS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내가 특별하게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라고 생각이 되셔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개인 브랜드를 차원에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비용을 더 들여서 홍보 비용이든지 광고 비용이든지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반드시 하셔야지 되는 거에 속하죠. 이제 SNS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우리 운영을 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브랜드나 개인의 디지털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한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을 잘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방금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잠재 고객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SNS를 운영을 하고요.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SNS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죠. 어떤 고전적인 그런 광고 업체를 통해서 광고 업체나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현재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도 가장 잘 맞기도 하고 가장 효과가 좋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죽하면 텔레비전 방송사들도 다 유튜브로 넘어와서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텔레비전 뉴스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면 지금은 다 유튜브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유튜브를 안 하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SNS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SNS를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자료를 잘 만들어 낼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SNS에다가 자료를 만약에 올리는 사람의 종류는 사실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뭐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던데 그냥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거 그거 진짜 쉬운데요? 그냥 거기도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영상 올리면 되지. 그거 뭐 배울 거 있어서 배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쓴다라고 해도 블로그에 그냥 쓰고 싶은 글 쓰면 되지. 그게 거기에 뭐가 무슨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런 거 뭐 배울 필요 하나도 없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굳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SNS를 운영하는 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SNS를 운영하는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저기 나와 있어요. 네. 저기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브랜드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비용 적게 들여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해서는 그냥 올리는 방법대로 그냥 올리고 예, 그냥 쓰면 되지 하고 쓰고 하면 세월이 가도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도 그래도 사람들이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적게 들여서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거의 중심에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정하는 부분을 정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음, 제 만만한 최인호 씨. 네.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어떤 회사 홍보팀일까요? 네, 자격증 인터넷 강의 회사 홍보팀에 있대요. 네, 꼭 해야 되는, 네,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관련되어지는 SNS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떠한 SNS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를 통해서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지가 너무 난감한 상태인 거죠. 그게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AI 활용을 가르치러 다니는 강사야.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떻게 브랜드를 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심어서 SNS에 올려야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순서적으로 다 생각해서 계획하에 무엇이든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플러스 거기에 맞추어서 SNS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리고 물론 저쪽에 기획을 잘하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획을 해서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서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찌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지 챗GPT라고 하는 거 혹은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서 저걸 이용을 하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이걸 정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그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책정이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로고가 있고 전체적으로 색상이 어떤지 그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글씨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를 썼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여지는 시각적인 요소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일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떠한 말들이 혹은 어떤 영상들이 보여지는지를 이제 따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브랜드에 맞게 그 보통 이제 톤앤매너라고 하잖아요. 그 브랜드에 맞게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할 건지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해주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거냐는 거예요. 전달이 절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슬로건은 어떻게 잡고 갈 건지, 그리고 말하는 방식,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해당을 할 거고요. 근데 브랜드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의 이제 미션이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핵심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브랜드의 개성이나 차별화는 어떻게 되는지도 다 정해주고 설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고객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제품이나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지,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의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곳이라면 그 매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디지털적인 경험적인 요소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정할 때 이제 아마도 제가 오른쪽에 이미지로 하나 띄워놓은 스틱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게 이제 적어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제 SNS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에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관련 분야를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 스틱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무엇인가 전달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를 6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이 6가지가 바로 앞에 제가 써놓은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그리고 신뢰성, 감성, 그리고 스토리, 이 6가지인 거예요. 이 6가지에 맞추어서 죄송합니다. 이 6가지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구성을 짜놓으면,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탄탄한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SNS 그런 자료들이 될 것이죠. 최근에 보면 저가 항공사 이야기가 나와요. 저가 항공사가 실제로 사람들은 이 먼 곳까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 것과 혹은 비용을 그 2배 이상을 내고 더 비싼 항공기를 타고 가는 거를 사람들은 어떤 거를 더 선호할까요? 어떤 거를? 가성비. 네,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설마 가던 비행기가 떨어지겠어? 이러면서 조금 저렴한 걸 그냥 그냥 불안 요소 없이, 그러니까 저가 항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그래도 비용을 조금 더 주면 그만큼 더 비행기도 더 좋겠지. 떨어질 확률이 더 낮아지겠지. 플러스 뭐 어떤 서비스가 더 좋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더 비싼 항공료를 지불을 하고 타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공사가 이제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어서 그 많은 항공사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이러한 거 우리는 뭐 친절합니다, 뭐 합니다, 뭐 깨끗합니다, 뭐 이제 뭐 승무원이 심지어 예쁩니다, 뭐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갖다 끼워놓고 아무리 광고를 해봐야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딱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딱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뭐였을까요? 소리. 신뢰성. 아니요, 우리 항공사는 제일 쌉니다. 제일 쌉니다로 간 거예요. 제일 쌉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크게 때려서 계속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모든 자료를 만들어내고 가는 걸로 해서 성공을 한 그런 항공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항공사가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 옷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파타고니아는 옷이 꽤 비싼 브랜드죠. 옷이 비싸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파타고니아의 슬로건은 뭘까요? 네, 우리 옷 제발 사지 마세요예요. 우리 옷 좀 제발 사지 마세요. 그게 슬로건이에요. 그게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아니 옷을 만드는 회사가 옷을 만들어서 옷을 가능한 많이 팔아야지 살아남는 그런 세상에 제발 우리 옷 좀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거는 저기에는 의외성에 해당하겠죠. 아니, 이 회사는 도대체 뭐야? 왜 옷을 사지 말래? 이래서 궁금해서라도 보겠죠. 왜 옷을 사지 말라고 하는지. 사실은 왜 옷을 사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그 옷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옷 좀 제발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되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러한 그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환경에 있어요. 환경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고 그런 옷에 관련되어 있는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옷은 한 번 사서 아주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 테니 제발 한 번만 사고 옷을 사지 마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만큼 옷을 잘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옷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로 성공한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 중에서 어떠한 요소가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가장 단순하게 의외성 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보통의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생각을 해봐야 이게 잘 사실은 떠오르지가 않죠. 그 떠오르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챗GPT나 이런 클로드를 이용을 해서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봤어요. 이제 유튜브를 아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20대의 뷰티, 이제 내가 이제 한 20대의 예쁜 아가씨라고 볼게요. 제가 AI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만들어내는 이미지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나도 이제부터 이 세상에 이제 유튜브를 한번 운영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운영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이 정도쯤 생겼고 내가 이 정도쯤 말할 수 있고 내가 화장도 되게 잘하고 내가 옷도 되게 잘 입어. 그러면 나는 유튜브 하면 되게 성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느 날 카메라를 딱 켜고 앉아가지고 화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옷은 이렇게 입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어떤 독특한 요소가 있다면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한테 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하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사람이 20대 뷰티 크리에이터가 있어.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람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어디부터.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챗GPT에 들어가서 한번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챗GPT와 클로드가 서로 똑같은 거를 요청을 했을 때 답변이 얼마만큼 다른 답변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20대 뷰티 유튜버예요.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안해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안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챗GPT나 클로드라고 하는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해서 이 단어를 넣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서 내가 여기에 더 상세한 말을 집어넣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앞쪽에다가 그 스틱에 대한 6가지 그 요소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도서 스틱에 나오는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컨셉, 비주얼 컨셉, 컨텐츠 전략을 구성해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요청할까요? 저 밑에 있는 제가 지금 두 줄에 저 여기 보기에 두 줄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두 줄로 요청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청을 하죠. 나는 20대야. 내가 지금부터 유튜브를 운영해 보려고 해. 유튜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추천해줘.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를 그거를 잡아줄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안을 해줘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무엇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서 요청을 해줘라고 요청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자, 브랜드 컨셉이 일단 이름은 이 챗GPT가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정해줬죠. 이름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6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간결성, 의외성, 감정적인 연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는 지금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6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주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색깔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간결성과 의외성, 감정적인 연결. 이렇게 지금 브랜드 컨셉을 세워줬고요. 이제 비주얼 컨셉에는 메인 컬러는 어떠한 컬러로 할 건지 아예 컬러 코드로 아예 지정을 해주죠. 컬러 코드로 아예 밝은 핑크와 라벤더 컬러로 여성스러움과 트렌디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한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서브 컬러는 어떤 컬러, 뭐 그다음 베이지 컬러, 그다음에 소프트 골드. 전체적으로 조 컬러 4가지 컬러만 봐도 이미지가 일단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쯤의 이미지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죠. 저 부분을 보면. 그다음에 폰트는 어떤 폰트로 할 건지, 그다음에 이미지 톤은 어떤 톤으로 할 건지 또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컨텐츠는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라라고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간결성, 의외성, 구체성, 그다음에 신뢰성에 맞추어서 어떠한 컨텐츠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으면 현재 추천을 일단 이렇게 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를 이렇게 추천을 해줬으면 자, 이거는 이제 챗GPT가 추천을 해준 건데 이제 그다음에 클로드가 추천을 한 거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고 어떤 게 더 사람들마다 달라요. 나는 챗GPT가 추천해 준 게 더 괜찮아.
혹은 뭐 클로드가 추천해 준 게 더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서 이제 클로드가 추천해 준 걸 보면 얘는 딱 이렇게 아예 핵심은 같이 6개로 아예 딱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주고 내용 자체도 조금씩의 차이들이 조금 있어요. 앞쪽에 있는 거랑.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이제 이렇게 컬러 마찬가지로 여기도 브랜드 컨셉이나 그다음에 컬러라든지 글씨체, 이미지 스타일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의 색상과 어떠한 스타일로 그다음에 어떠한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부분도 다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도 이제 여기 이렇게 있죠. 채널 아이덴티티는 이러이러한 요소를 다 채워서 해주고 그다음에 카테고리는 아예 카테고리까지 있잖아요. 컨텐츠 카테고리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컨텐츠 카테고리까지 전부 다 쭉 표시를 해줬죠. 여기 길게. 그래서 얘는 한 페이지로 안 끝나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 안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 그럼 SNS에는 어떠한 종류로 올리면 된다.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잖아요. 플랫폼별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로드라고 하는 애는 말을 진짜 잘 알아들어요. 말을 진짜 잘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SNS 전략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까지 우리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되겠고 인스타그램과 각 틱톡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톤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다 해주고 있고요. 촬영이나 편집 가이드까지 다 나오죠. 실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편집을 해서 올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나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대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요청을 하는 것이든 영상을 요청을 하시는 것이든 혹은 이렇게 영상이 필요한 이미지나 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이제 순전히 텍스트로 승부하는 블로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다 추천을 한 거를 바탕으로 글도 쓰고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해주면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들은 제가 다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가입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프리픽에 다 거기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이에요. 가능하면 똑같은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랏빛 컬러를 갖추고 있는 이미지들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생김새도 비슷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해 놔서 갖고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미지인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야, 사람이 다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 그럼 성공했네.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제 같아 보이게 하는 이제 요소로 제가 만들어낸 것이라서. 근데 제가 보기엔 저는 비교적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같은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본 사람이 뭐야, 다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준 그러한 요소들을 다 갖추어서 그러면 우리가 SNS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영상을 만들 거라면 스크립트가 필요할 것이고요.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원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진을 쓸 거라면 사진이 필요하고 나는 SNS 컨텐츠를 동영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영상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든 필수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음원에 해당하죠. 음악을 만들어서 음악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20대 뷰티 유튜버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떤 자료를 생성을 해서 어떻게 SNS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제 순서를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영상 이제 아예 정했어요. 나는 유튜브를 운영을 할 거야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영상 기획서를 요청을 했어요. 20대 뷰티 유튜버 영상 제작 기획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쇼츠 영상은 1분 이내잖아요. 쇼츠 영상을 만들겠다. 3일에 하나씩 업로드 할 거고 한 달치만 계획해 달라.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면 25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일에 하나씩 추천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주제를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다 추천을 한 거를 표로 정리를 해줘라고 요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좌우가 자, 왼쪽에 있는 건 챗GPT로 요청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클로드로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요청한 텍스트, 프롬프트는 똑같아요. 자, 프롬프트는 똑같은데 왼쪽은 딱 간단하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렇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자, 1월 1일에 새해맞이 스킨케어 루틴.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로 만들어 온 게 첫 번째 있는 새해맞이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그다음에 4일, 7일에서 뭐뭐뭐뭐뭐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유튜브 영상 만드는 사람이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이번엔 뭐 만들지? 예요. 이번엔 뭐 만들지예요. 뭐 만들지만 정해지면 사실은 그냥 넘어가요. 뭐 만들지만 정해지면. 근데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SNS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씩 올리거나 적어도 이틀에 하나씩 올리거나 잘 안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거나 아주 안 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개 혹은 두 개를 올리거나 하기는 하겠지만요. 한 달에 한 개, 두 개를 올린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번에는 뭘 올려야 되지가 너무나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다 이렇게 계속 요청하면 돼요. 이제 챗GPT 같은 거를 다 해보신 경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챗GPT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한 개를 요청을 해놓은 그 이렇게 대화창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10가지가 아니라 11개죠. 11개를 일단 주제를 추천을 받았어요. 챗GPT하고 둘 다 클로드를. 그러면 11개를 받았으면 만약에 11개를 다 했어.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 그럼 11개 다 지나기 이전에 끝나기 전에 또 요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저 앞에서 요청을 했었던 기다란 요청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라고 하는 걸 다 다시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대화창 안에는 대화 맥락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딱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요청할 때는 뭐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이제 한 달치 끝났어. 2월 달 요청 받고 싶어요. 뭐라고 요청하면 좋을까요? 제일로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쏠게요. 지금 뭐라고 요청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서 패스. 네. 뭐라고 요청하시는 게 이거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맥락에. 응. 네. 1월 달을 이어서 네. 새로운 네. 콘텐츠 여기까지. 1월 달 콘텐츠는 모두 완료했어.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있는 음. 콘텐츠를 제외하고 네. 2월 달 콘텐츠를 3개씩 만들어줘. 네. 네. 일단 온라인으로 반대 사서. 결론적으로는 다 맞죠?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아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은 딱 한마디로 끝나요. 2월 달 거. 끝. 2월 달 거. 네. 2월 달 거. 네. 그래요? 어, 그러니까 제가 2월 달 거 만들어줘. 김현미 선생님, 자, 네, 당첨. 김현미 선생님 당첨. 그래서, 네, 어떻게 연락처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연락처를 저한테 주세요. 자, 연락처 주시면, 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월 달 거라고만 쓰시면 되세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2월 달 거라고 하면 얘가 갑자기 저기 있는 걸 내가 빼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기 있는 거 중복해서 써주지 않을까? 혹은 내가 여기다가 3일에 하나씩 1월 달 거는 3일에 한 개씩 추천해줘라고 했는데 이번엔 자기 마음대로 막 날마다 한 개씩 추천을 하거나 혹은 일주일에 한 개씩 추천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LMM 서비스인 거죠. 챗GPT도 그렇고 클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마디로 2월 달 거 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또 2월 이제 여기 1월 30일을 지났잖아요. 저기부터 3일째 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추천을 이렇게 여기 추천한 거 빼고 나머지 쭉 이어서 더 추천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챗GPT는 날짜와 영상의 주제만 추천을 해줬어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실게요. 자, 클로드 쪽을 한번 보면 얘는 더 장난이 아니죠. 저 옆에 주제를 넘어서서
컨텐츠 내용은 어떻게 되고 핵심 포인트는 어떻고 필요한 소품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쫙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더 편할까요? 주면 당연히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편하기는 하겠죠. 왜냐면 생각을 조금 덜 해도 되죠.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새 맞이 새 루틴 내가 이거를 할 거야라고 하면 아 그러면 저거를 할 때 내가 화장품 뭐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로드에서 요청을 해준 거는 그러면 아예 컨텐츠의 내용도 아예 정해줬어. 여기 보면 25년 첫 메이크업을 이제 내용이 신년 파티 메이크업이야 라고 이렇게 딱 더 세분화해서 정해준 거죠. 무엇을 할 때 하고 가는 메이크업인지 정해줬고 핵심 포인트는 예 파티라서 그런지 예 글리터가 포인트고 뭐 어쩌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예 필요한 소품이 당연히 이제 뭐다라고 제안을 전부 다 해주죠. 이렇게 해서 11개의 제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해주죠. 그러면 일단 한 달 동안은 걱정 없다. 한 달 동안은 여기 있는 거 쭉 따라서 하면 되죠. 한 달만 걱정이 없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걱정 없죠. 2월 달 되기 전에 2월 달 거 써줘. 3월 달 되기 전에 3월 달 거 해줘. 이렇게 하고 나면 예,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 얘는 했던 걸 또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했던 걸 또 하지. 했던 걸 또 하게, 또 추천하게 나오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사실 몇 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나왔던 게 또 나와요. 나왔던 게 또 나와도 완전히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좀 새롭게 나오는 면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영상을 해주면은 예, 만들어주면 그러면 예,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예, 만들고 해서 SNS를 운영하는 걸 예, 해 보시는 게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쟤를 이제부터 운영을 이제 영상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저걸 할 때 실제로 저걸 하는 사람이 만약 20대 유튜버가 저걸 실제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딱 그냥 말 그대로 영상을 촬영을 하면 되죠. 앞에 거울 놓고 저 필요한 화장품 놓고 본인이 화장을 하는 거를 찍어서 그거를 편집해서 올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네,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는 이미지로 만들어 보는 이제 챗GPT가 요청을 해준 챗GPT가 요청을 해준 세이마지 스킨케어 루틴이라고 하는 걸, 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예, 거울 앞에서 저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저거를 관련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모아서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면 그러면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떠어떠한 이미지가 필요한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서 그럼 이제 어떻게 요청을 해주면 되느냐 하면 자, 요청하는 프롬프트는 자, 새해맞이 스킨케어 루틴 스크립트 써줘. 이제 우리가 할 때 원고 써줘라는 말과 스크립트 써줘라는 말은 되게 다른 말이에요. 두 개를 그냥 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영상에 필요한 거를 쓸 건데 여기다 원고 써줘라고 쓰면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영상에 필요한 거는 반드시 스크립트라는 단어를 집어 넣으셔서 요청을 해주셔야지 그나마 내가 원하는 거에 가깝게 나와요.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 스크립트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미지를 AI로 여러 장 만들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할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스크립트를 쫙 받아서 이 스크립트에 따라서 저기에 있는 걸 가지고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을 만들어낼 거야. 그거를 제가 써준 거예요. 이미지를 AI로 만들 거라서 감안하고 써.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쓰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괄호 안에 제가 저기 써놓은 거는 필요에 따라서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하는 거는 요청을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은 이렇게 쭉 써서 영어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지를 생성해 내주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영어로만 요청을 해야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더 많아요. 그렇게 영어로 요청하는 서비스가 사실은 이미지도 더 잘 그려주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한글로 요청해서 이 챗GPT도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챗GPT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이미지와 아예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주는 거기에 가지고 가서 영문으로 이미지를 요청을 했을 때는 영문으로 요청한 이미지가 물론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요소도 있지만 영문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한글로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저 별나라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고요. 아예 다른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지금 써놓은 거를 이걸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하는 걸 그대로 번역해서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모든 거에 는 이미지를 여러 장, 한 장 만들고 그만둘 게 아니라서 여러 장을 만들 거라서 그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요청할 때 필수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모든 요청의 필수 프롬프트로 아예 20대 한국인 여자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예, 이제 이렇게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요청, 아예 저 요청을 모든 거에 똑같이 다 집어넣을 거예요.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요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있는 이제 스크립트를 여기 나와져 있는 스크립트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저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넣고 이미지를 요청을 해야 그래야 이미지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미지가 요청이 돼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여기에 스크립트에 나온 거대로만 한 줄 한 줄 한 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요청할 때마다 계속 이 사람 이렇게는 까만색 옷 입고 나왔다가 이렇게는 하얀색 옷 입고 나왔다가 머리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막 이렇게 돼요. 아예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보라색 옷 입은 여러 명의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같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넣어줘야 그걸 넣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렇게 요청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스크립트 나온 거를 한번 이제 봐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건 한글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거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이마지 스킨케어 루틴이라서 일단 인트로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창가 싱그러운 새해 예, 분위기가 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레이션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거라서 안녕하세요. 뭐 새해가 밝았어요. 올해는 피부도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이거 영문으로 그냥 번역한 거 있으니까요. 이거 그대로 인트로라는 글자는 굳이 가져갈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인트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텍스트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미지 생성할 때 전혀 필요가 없는 요소잖아요. 그 요소는. 그래서 아예 여기에 AI 이미지, 여기 사실은 AI 이미지라고 하는 글자까지 빼고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카피해서 갖고 가셔서 또 이거랑 또 뭐 카피하셔야 돼요? 또 뭐도 넣으셔야 된다고 했을까요? 저 위에 있었던 거. 예, 예, 여기 20대 여자 이렇게 쭈르륵 써놓은 저 영문 이거 두 개 다 카피해서 예, 두 개를 동시에 카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짝 귀찮기는 하지만 한 개 카피해서 넣고 또 하나 카피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요청하는 거에 저 두 개를 같이 넣고 이미지 생성을 받아 주셔야 그래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이미지가 나와요. 이제 저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 놓은 뭘 눌렀어? 네. 받아 놓은 이미지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 서비스를 유료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료로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애초에 요걸로 영상까지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걸로 영상을 못 만들고 영상을 그냥 다른 걸 통해서 제가 영상을 아예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이미지를 요청을 했을 때 클릭하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나와요. 보면 요 첫 번째 이 똑같은 글씨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첫 번째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제가 이미지를 요청을 받은 건 두 장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 장이 동시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장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네 장이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해내주는 서비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음, 여기 잠깐 넘어가서 보면
이제 요 프리픽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이미지 생성해내주는 서비스가 일단 챗GPT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예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해볼 요 프리픽 말고 현재 이미지를 생성해내주는 모든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가 바로 미드저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미드저니는 무조건 유료로만 가능해요. 무료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거를 써봤는데 이것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얘도 결코 뒤지지 않아. 그런데 미드저니는 유료로만 쓸 수 있다면 이 프리픽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무료로 얼마만큼 쓸 수 있냐면 하루에 20장씩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게 가능해요. 하루에 20개씩.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무제한 무료인 거예요. 사실은 무제한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루에 20장으로 사실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장씩 만들어내실 수 있어서 자, 이걸로 오늘 잠깐 한번 그냥 잠깐 테스트 해보는 겸 하실 때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자, 여기 들어와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여기다가 지금 프롬프트를 쓰실 거잖아요. 왼쪽에 여기다 프롬프트를 쓰시는 거예요. 아, 첫 단계부터 다시 잠깐 한번 가볼게요. 가입하시고 들어오면 지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거든요. 여기에 이 프리픽이라고 하는 게 이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 생성하고 이 AI 음성 이렇게 생성해내주는 이런 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기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되게 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냉큼 가입했어요. 냉큼 가입하고 이제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거는 무료이신 분은 이미지 생성하는 거와 몇 가지 제한적인 서비스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픽을 요거를 눌러 보시면 처음에 나와져 있는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이 상태에서는 맨 앞에 제너레이트 이미지라고 있어요. 여기 이미지를 생성해내주는 서비스라서 요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여기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 화면으로 들어와지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건 아까 제가 저 화면을 띄워놨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디가 보여지느냐면 이미지 생성한 가장 최근에 생성한 거 그게 띄어져 있는 채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미지 생성할 때 왼쪽 위에 내가 여기에 필요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프롬프트를 여기다 써주시고 두 번째 모드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모드 제가 이거 다 테스트해 봤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테스트해 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이렇게 실사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로 나오게 하는 게 이 모델이 가장 좋아요. 자, 플럭스 1.0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가장 이미지가 잘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로 요 모델 선택해서 생성을 해낸 거고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다 프롬프트를 이렇게 썼어. 그런데 프롬프트를 쓰고 나서 나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라고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잘 볼게요. 모든 웬만한 스타일에 오른쪽 위에 왕관 표시가 붙어 있어요. 자, 왕관의 의미 유료라는 의미예요. 유료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 아무런 표시 없는 것만 지정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만약에 나는 얘가 유료야. 이게 유료인데 나는 꼭 저런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 내보고 싶어. 이제 한번 요 이미지 근데 조금 보이니까 한번 볼까요? 저 이미지 뭐라고 표현하면 저렇게 생긴 이미지가 나올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엄청 어렵죠. 우리가 텍스트 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묘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아니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고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나마 얘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보다는. 나올 것 같아요. 네, 누르면 나오죠. 누르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봤어. 예. 여기에 뭐가 아무튼 간에 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처럼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 그러면 그 이미지 묘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 붙이면 안 되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진을 얘한테 주고, 사진을 얘한테 줘. 자, 지금 한번, 잠깐, 어머, 이거는 참 저거였죠? 죄송합니다. 이걸 누를 게 아니었는데. 제가 저거를 누를 게 아니라서, 이제, 음, 제가 그냥 아무 이미지여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챗GPT에 가서 이미지를 줄게요. 이미지 하나를 이제 주고, 그냥 아무 이미지나 했는데 아무 이미지가 있나? 네.
네, 아무 이미지가 네, 있겠네요. 이제 요거 그냥 눌러가지고 이 이미지처럼 보이게 생성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이미지 묘사하는 방법? 네. 요 이미지가 만약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거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챗GPT한테 줘요. 이렇게요. 챗GPT한테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이제 붙여넣기 하고 뭐라고 해요? 이제 이, 이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로 묘사해 줘.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저 이미지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그냥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 이미지는 어떻습니다라고 이거 다 써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다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그러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그런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어떻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냐 하면 나는 얘를 무료로 쓰고 있어. 이거 유료로 쓰고 싶지 않아. 그럼 이거 그대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챗GPT한테 주고 이미지를 묘사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묘사에서 나온 거 그대로 여기다 넣고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무료로 쓰고 있다고 해서 나는 저 스타일 하고 싶은데 무료라서 안 되네? 라고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효과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숫자 4가 기본적으로 숫자 4로 되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미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사이즈예요. 저 이미지의 사이즈 잘못 생성하면 그러면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얘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 쇼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핸드폰 이제 세로로 긴 거예요. 그래서 9대 16 비율로 요청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할 때, 저는 얘를 유료로 쓰고 있어서 4장씩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거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4장씩 하면 하루에 몇 개? 20개까지만 쓸 수 있어서 몇 번 요청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 이렇게 선택하시고 요청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1 선택해서 요청해서 나온 그 한 장의 이미지가 0 아니야. 0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제너레이트 다시 누르시면 되세요. 다시. 이제 그렇게 눌러서 생성을 해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첫 번째 있는 이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 이제 네 번째 거 보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대로 이렇게 이미지가 요대로 생성이 돼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리고 이 부분 여기 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아까 그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 다시 요청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요거를 이제 하나씩 다 다운을 받아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영상을 만들어 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이 뒤 이어서 같이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요. 그 이미지를 한 몇 개 정도쯤 각자 주제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몇 개를 한번 생성을 해 놔 보세요. 해 놓으시고 이제 이미지 저장하시는 거 만들어 놨었던 이미지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는 건 마우스가 올라가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떠요. 이 화살표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순서대로 이미지를 생성받으시고 그리고 저장을 해 놓으시고 저희 요 이미지 생성하는 시간까지 잠깐 드려서 저희 15분 뒤에 자 지금이 몇 분이죠? 네, 그래서 1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시간이 다 어느덧 아까 7분이었는데 이제 막 떠들다 보니까 그새 11분이 됐어요. 사진 좀 생성을 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 생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 대화만 열심히 하고 생성했다 치고 계시는데요. 네. 생성했다고 치고, 이제 앞으로는 했다고 치고 이런 거 없이, 예, 실제로
보니까 저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저 정도는 프롬프트 넣고 이미지 생성하고 다운받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영상 만드는 거, 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 하고요. 실제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달라서, 예, 이렇게 어쨌든 영상을, 예,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진 요청을 다 해서 다 만드셔서 다 다운까지 다 받아 두셨다는 전제하에 지금, 네, 지나가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사진은 제가 8장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8개 받아놓은 거거든요. 시작해서부터 여기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가 있는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고요. 이 사진들 8장의 사진을 다 모아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든 거를 그냥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제 요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 제가 그냥 굳이 또 저것도 캡처로 다 떠가지고 만드는 과정 담겨 있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거를 제가 공유를 한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건 다 만들어서 결과물만 틱톡에 올린 거예요. 틱톡에 올린 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틱톡에 올리자마자 한 2분쯤 지났는데 그 음악 사용 못합니다. X. 이제 이렇게 나와서 원래 만들 때 있었던 음악이 아니에요. 그 원래 만들 때 있었던 음악은 요 만드는 과정 중에 음악이 나오고요. 네. 어쨌든 요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 뭐가 어마무시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지만 세상 간단한 거예요. 세상 간단하게. 그래서 틱톡이 날로 잘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냥 사진만 쭉 넣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글씨 넣는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1억 뷰 되면 그냥 대박인데. 1억 뷰 되는 영상을 만드는 기로 한번 해보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이제 요거고요. 소리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네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미지 생성한 거 하나하나 모아서 틱톡에다가 집어넣고 사실은 이건 틱톡으로 만든 건 아니고 캡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요. 캡컷으로 만들었는데 별로 딱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나가서 볼게요. 나가서 보면 이- 네, 요거예요. 이제 캡컷 실행해서 자, 그대로 캡컷 실행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템플릿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제 쭉 있는 것 중에서 원하는 템플릿 선택하면 얘가 이게 원래 것이에요. 원래 것. 이제 요걸로 해야지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다음엔 이제 내 폰 안에 들어있는 갤러리가 열려 있는 화면이고요.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들 그 순서대로 쭉 선택을 해서 다 선택하고 나시면 오른쪽 아래 이제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게 있고요. 설명도 여기다 이렇게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고 하시면 그냥 아주 쉽게 누구나 그냥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상태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까 나오는 거와 이제 똑같은 구성으로 나오는데 이제 얘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여기에 추가로 내가 글자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뭐 소리를 어떻게 넣을 건지 부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꾸고자 하는 대로 편집하는 건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나머지는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 편집하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엇인가 결과물 아주 괜찮아 보이는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수익화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할 말이 더 있어요. 이거와 이 유튜브 영상과 이 틱톡의 영상에 이제 더 추가로 무엇인가 할 말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예, 요거는 닫을게요. 이제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음. 자, 오늘 AI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상을 생성하는 툴들의 종류가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해야 돼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내가 필요한 거에 가장 적합한지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다 해보지 않고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요. 네. 어쨌든 영상을 생성할 때 만들어내는 종류를 그래도 결과물이 괜찮게 나오고 무료로도 쓸 수 있고 하는 것들만 선별해서 그리고 종류마다 조금씩은 달라서 제가 선별해서 지금 이제 앞에다 이렇게 쭉 종류를 써놓은 건데요. 이제 처음에 있는 것부터 여기 요 가운데 그 써놓은 글씨 이 부분이에요. 인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만으로 영상 그러니까 화면, 그러니까 비디오 화면이 나오고, 나레이션 나오고, 배경음악 나오는 것까지 한꺼번에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올인원으로 다 되는 게 인비디오라고 하는 거고요. 소라는 워낙에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만 넣어주면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성해냈던 그 프롬프트 있었죠. 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는 프리픽에서 이미지 생성할 때는 요렇게 생긴 이미지가 생성이 됐는데 아까 우리가 그 보랏빛 계통의 그 예쁜 여자들이 나와져 있는 그렇게 생긴 사진이 생성이 됐는데 그 프롬프트 그대로 가지고 소라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어떠한 종류의 영상이 생성이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런웨이 ML이라고 하는 건 사진 한 장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건지, 이제 사진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다음에 헤이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더빙인데 그 더빙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더빙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음, 여기에 지금 아까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았으면 쉬는 시간에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소리가 안 들려서, 보여드리기가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요. 한번 나중에 혹시 한번 봐보실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그냥 저 이제 권수연입니다요. 이제 권수연 강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권수연 디지털 강사라고 해서 나와서 요거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이런 영상들 중에 여기 있어요. 요거 난데 내가 아니야라고 써져 있는 요 영상 쇼츠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에 얘를 눌러보면 앞부분에 지금 현재 요 말은 제가 한국말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요거를 그대로 영상으로 찍어서 촬영을 했었던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헤이젠이라고 하는 거에 넣고 돌리면 그냥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말하는 건 무조건 영어로만 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말하는 언어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아주 많아서 제가 잠깐 세워놓을게요. 자, 그것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언어의 말로 얘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구글이 거의 번역을 못하는 나라의 말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얘가 할 수 있는 나라의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종류를 보면. 그래서 나는 각자 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 말만 잘하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어느 나라 말로도 무엇인가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도록 시키는 것도 그러면 저는 여자잖아요. 저는 여잔데 그러면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한국말로 말할 때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와 가장 근접한 목소리를 선택해서 말하게 해줘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만 잘하고요. 다른 나라 말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 헤이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면 실제로 제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로 영어로 말하는 영상이거든요, 이게요. 나중에 지금은 여기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멈춰놓을게요. 멈춰놓고 다시 들어가서 요렇게. 그래서 헤이젠은 그렇게 더빙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무료로는 3개까지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료라 할지라도 영상이 아주 기다란 영상을 할 거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넣어주셔야 돼요. 일단 5분 안쪽의 영상은 한 번에 넣고 번역을 하는 게 사실 번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더빙에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이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글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요즘에 SNS에 늘상 SNS가 특히나 또 틱톡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부터 온천지의 유행인 게 바로 뭐냐면 챌린지 춤을 추는 거죠. 챌린지 춤을 추는 거가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넘사벽이에요. 아예 꿈을 못 꾸는 그런 분야인 거죠.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챌린지 춤을 추는 영상이 여기에 있죠. 네, 이제 요거를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아무튼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예쁜 여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저예요. 전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을 한 개 다운받아서 저 영상에다가 제 사진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저도 춤을 추는 이렇게 보시면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걸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비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제 이것도 소리가 들리면 참 재밌을 건데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요.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춤추는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 다운받아서 내가 찍어놓은 사진하고 섞으면 돼요. 섞어서 하면 되고요. 만드는 과정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별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한 서비스가 바로 비글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레오나르도도 마찬가지로 이 레오나르도와 헤이퍼라고 하는 요거는 런웨이 ML과 결이 같아요. 이 세 개의 서비스는. 사진 한 장 넣고 이걸로 어떻게 어디는 어떻게 움직여 뭐 눈을 깜빡여 손을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대로 움직이는 서비스예요. 요거 세 개는요. 그리고 피카라고 하는 건 아마 요즘에 이것 또한 SNS에 되게 유행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 클레이 아트처럼 이렇게 사진 속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뚝 꺾여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하는 그런 영상을 아마 요즘에 되게 유행이라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런 걸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피카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잠깐 한번 제가 로그인을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그래 보면 이제 요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장의 사진이거든요. 한 장의 사진인데 제가 저거 만들어서 저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런 종류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피카의 초기 화면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람 얼굴 집어넣으면 요 얼굴이 이제 내 얼굴이 들어가서 내가 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게 되는 거고요. 아주 많아요.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처럼 이렇게 떼내지는 이런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무서운 건 넘어가고요. 이렇게 바람 빠지는 이런 거, 이렇게 폭파되는 이런 효과를 주거나, 혹은 이렇게 깨지는 효과를 주거나, 이런 거 그냥 여기다가 이거 선택하고 내 사진만 넣으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진만 넣으면 그냥 얘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서 만들어 주는데, 이거 하나씩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언제가 언제냐 하면 며칠을 말해요.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며칠이 걸려서도 며칠 있다가 들어와도 아직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나오자마자 테스트해서 이렇게 할 때는 만들어서 한 4분 정도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막 한 2시간 걸리더니 지금은 막 나중에 막 며칠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업할 때 지금은 도저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서비스는. 유료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유료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요. 근데 요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피카여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SNS 영상을 만들어낼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종류의 영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영상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라고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는 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의 종류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서 이거는 이런 걸로 만들어내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제 SNS로 영상 만들어낼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로 영상을 생성을 할 때 종류는 세 가지 크게 큰 종류로 나누면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 투 비디오. 그 글자 그대로예요. 텍스트, 그러니까 프롬프트만 써서 영상을 만드는 거, 이미지를 주고 영상을 만드는 거, 그리고 비디오를 넣고 이 비디오를 어떻게 수정하는 비디오 투 비디오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고요. 각각의 서비스들마다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고 예,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만들어내는 종류들 중에서 제가 인비디오라고 하는 걸 요거는 주제에 따라서 내가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의 주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영상이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인비디오도 충분히 써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쓰면 되게 좋은 그런 영상 중에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기 제가 만들어 주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놓기는 했는데 오늘 잠시만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invideo.io라고 하는 거고요. 로그인해서 한번 보죠. 자, 들어오시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카만 화면에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여기 지금 이런 화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 건지를 여기다 프롬프트를 쓰라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쓰는데 프롬프트 차원을 넘어서는 게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제한수가 무려 32,000자예요. 32,000자쯤 되면은 여기다가 소설을 써도 되죠. 여기에다가. 그럼 내가 이렇게 쭈르륵 쓰면 그거에 맞추어서 얘가 영상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여기다 쓰기 전에 이 밑에 있는 옵션들을 한번 먼저 잠깐 보실게요. 이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거 아예 선택 안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스크립트 써서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에 스크립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스크립트를 받아다가 여기에다가 넣고 그냥 여기에 크리에이트 비디오 그냥 누르셔도 되세요. 누르셔도 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내가 저 중에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먼저 선택하고 옵션 선택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들고자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스크립트 넣고 만들 거야, 만약에.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내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맨 끝에 있는 옵션 요거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제 화면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되게 적응이 안 되네요.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종류를 할 건지를 여기다 쓰시고 여기서 눌러보시면 무엇을 만들 건지 영상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사용할 영상을 만들 건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건지 아니면 틱톡에 올릴 걸 만들 건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 건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다 똑같은 영상인데 얘는 왜 다른 걸까요? 이렇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걸까요? 사이즈가 달랐어. 네,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서 이거 선택하는 거에 맞추어가지고 그 사이즈대로 만들어 줄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시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내가 배경음악으로는 어떠한 음악을 넣을 건지, 내가 배경음악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이게 전체 통으로 다 AI라서 눌러주시면 배경음악에 여기 배경음악으로 여기 눌러가지고 어떠한 음악, 내가 원하는 배경음악의 그 분위기, 스타일이 있을 거겠죠. 그 스타일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런 음악으로 배경음악을 넣고 영상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이제 부제목을 필요하다면 넣어주시면 되시고, 나레이션은 어떤 목소리로 읽어주도록 할 건지, 나레이션. 그 다음에 이 워터마크는, 네, 워터마크니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언어 선택하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하는 언어로 말해요. 여기.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말했으면 좋겠으면 여기서 언어를 한국어, 코리안 있어요. 아주 드물게 한국어가 아예 제공을 안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다 지원을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언어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기다가 쓰시고 이제 여기 예. 이제 계속 버튼 눌러 주시면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영상을 만들어 주죠. 요거 볼게요. 만들다가 원래는 이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가 사진과 영상을 그 다 차가지고 못 만들어서 이걸로 못했어요. 있었던 거 한번 선택을 해보면 아까 거기서 프롬프트를 쓰고
그 다음 단계로 넘기면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정도쯤으로 만들 건지, 어디에 올릴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기시면 이제 얘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단계는 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 놨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스크립트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 선택할 거 다 선택하고 다음 단계 넘기면 얘가 여기 보면 저는 여기에서 제일로 웃긴 단어가 스틸 싱킹이라고 나오는, 저는 저거 보고 진짜 빵 터져가지고 웃었어요. 생각을 해?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아직도 생각 중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영상이 준비되었다라고 나오고, 여기서 필요한 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저게 이제 100%까지 다 가고 나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요거를 우리가 아까 저 앞에서 그 스킨케어 영상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던 그 스크립트 있잖아요. 스크립트 그대로 갖다 넣고 만든 거예요. 만들었더니 당연히 제가 만든 사진으로 넣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와 있겠죠. 요거는 지금 캡처해서 넣은 거라서 영상이 재생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넣어 주시고 나서 다 하고 나면 내가 부분 말을 수정을 하고 싶거나 혹은 해당하는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바꾸고 싶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디트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교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내가 이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바꿀 거야. 그럼 선택하고 이 버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장면이 내가 지금 지정한 장면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맨 나중에 이제 아예 하나의 완벽한 영상 하나가 나와지게 되겠죠. 네, 이걸 이용해서 제가 처음에 이걸 말씀드릴 때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걸로 만들기에 어떠한 주제가 적합한 주제인지는 사실은 만들어 봐야 알아요. 만들어 봐야 아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 인비디오를 무료로 쓰시면 여기에 지금 사용한 영상들 있잖아요. 어떤 영상이라고 나오나요? 이제 어디에서 끌어와서 이 영상을 집어넣고 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준 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스톡 있잖아요. 그 스톡이 원래 유료 서비스죠. 그래서 스톡에 있는 영상들을 가져다가 만드는 거라서 유료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스톡이라고 찍혀 있어요. 이렇게 찍혀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근데 사실은 스토리가 찍혀 있는 거 별로 상관 안 하면 되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집어넣고 만들면은 돼서,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경해서도 만들어 내실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프리픽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이 프리픽 서비스에서도요.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 한번 이제 여기 서비스를 한번 눌러보시면 두 번째 비디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로 가면, 요거는 이 프리픽을 유료로 사용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잠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요러한 영상, 이게 원래 사진 한 컷이었죠. 사진 한 컷이었는데 이제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2장 가지고, 이런 건 2장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눌러서 열어볼게요. 한 장하고 이게 사진 2장으로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갈 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거의, 그리고 이거는 2장의 사진이 거의 연관되어져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예 연관성이 없는 2장의 사진으로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버스 장면을 한번 봐볼게요. 버스 장면도 이것도 사진 2장이거든요. 사진 2장인데 이제 버스가 낮에 출발해서 밤이 됐죠. 근데 전혀 느낌이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시간차가 나는 이런 것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 싶으면 각각 이렇게 같은 프롬프트를 써서 하나는 낮 장면, 하나는 밤 장면 2개를 만드셔서 2개를 같이 넣고 돌리면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가 이 프리픽에서 전부 다 가능해서 프리픽을 잠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많은 종류의 것이 가능해요. 이미지 편집하는 것도 이 안에서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를 새로 가입을 하고 나면서 원래 이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에 따로 가입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해지를 했어요. 여기에서 하는 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텍스트 집어넣어주고 이 텍스트를 읽어주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 되게 잘 돼서 이렇게 보이스 제너레이터 하는 기능도 있고 해서요. 다른 AI 서비스 같은 경우가 한 가지 기능에만 집중되어져 있는데 비용을 내는 것이라면 얘는 되게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비용은 훨씬 더 싸요. 훨씬 더 싸서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일단 있고요. 넘어가 보죠. 런웨이 ML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사진 한 장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 예를 들면 제가 요거는 미드저니로 만들어낸 한 장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 한 장의 사진 요거를 그대로 요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라고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냥 바람이 살짝 부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흔들리거나 사람이 이렇게 펜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손이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나 혹은 눈을 깜빡이거나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들을 사실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처럼 보여지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처럼 보여지도록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하는 거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를 쫙 만들어. 스토리는 어디 가서 만들어요? 챗GPT 가서 만든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스토리를 만들 때 챗GPT에 가서 만드는 것보다 클로드에 가서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훨씬 더. 그런 종류의 얘기가 클로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다 스크립트 넣어서 한 장면 한 장면 다 생성을 해내고 이렇게 움직임을 지정을 하고 이거 다 엮어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면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하루에 몇 편씩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몇 편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씩 그걸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루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있을까요? 직장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 일하는 시간 동안에 이거를 하고 있어 봐. 그럼 한 5편은 만들걸요? 그러면 그 시간 5편 이상 만들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영상이 나오기까지가 아마 하루에 그 정도의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SNS를 운영을 할 때 내가 이제부터 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거를 나는 이제부터 하루에 한 편씩 올려보겠어. 그럼 하루에 2시간, 넉넉 잡고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돼요. 하루에 2시간 일하면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리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물론 무턱대고 어느 날 갑자기 무턱대고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한다? 나는 이제부터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자가 돼보겠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아까 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아이덴티티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고 계획 다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씩 올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능하고 이거는 만들 때 이렇게 브러쉬로 지정하는 거예요. 붓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제 그 말도 많고 탈이 많나? 말은 많은 소라라고 하는 거. 챗GPT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챗GPT가 아니라 오픈 AI에서 만들어낸 영상을 만들어내주는 소라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동안 일부의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있었고 해외에서만 사용이 되고 일부의 사람들만 쓸 수 있었다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까지도 풀린 지가 불과 한 달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는데 무료로 계속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라라고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 볼게요.
의외로 소라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소라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사이트 주소를 치는 게 제일로 빠르세요. 소라.com 이렇게 치셔가지고 아예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 아유 느려라.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넣은 스크립트, 죄송합니다. 스크립트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프롬프트로 넣고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만들 때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까만색 부분이 있잖아요. 요 아래, 맨 아래 부분에 여기에다가 어떠한 영상을 만들 건지를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과 영상은 프롬프트로 우리가 사진도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고 영상도 프롬프트로 요청하잖아요. 두 개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되세요. 영상을 요청하는 것과 사진 생성을 요청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요소가 다를까요? 두 번째 기회. 이제 답변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프레임 수. 아니에요. 아마 이거 선생님이 대답하고 싶으신데 꾹 참고 계시는 것일 거고요. 예, 선생님은 답변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스토리보드. 스토리. 아니에요. 어느 요소일까요? 아실 법도 한데? 어머, 제가 지금 말한 거에 답이 있어요. 사진, 영상, 뭘까요? 무슨 요소가? 근본적으로 음성. 아니에요. AI로 영상을 생성하는 거에는 여기에는 음성이 포함되지 않아요. 음성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성이 포함되지 않아서 사진은 정지되어 있는 한 컷, 그렇잖아요? 딱 멈춰져 있는 한 컷을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영상을 늘상 내가 이렇게 촬영하는 촬영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한번 봐볼게요. 촬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찍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어떤 것이든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찍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내가 이 사람을 찍을 때 여기서 가만히 멈춰 서서 찍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다가가서 찍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내가 뒤로 가면서 찍을 건지 옆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찍을 건지 이게 있잖아요. 뭐예요? 한마디로 카메라 움직임. 영상을 생성하실 때는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 움직임을 지정해 주셔야지 되세요. 사진에는 없는 요소예요. 사진을 생성을 할 때는 그냥 사진 이렇게 생긴 사진 만들어줘만 요청하시면 되지만 영상을 요청하실 때는 이 카메라 움직임의 요소를 지정하는 것과 지정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뭐 소라가 대단한 영상을 만들어 준다며 이러죠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대 라고 했는데 근데 무엇이가 대단하다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이요. 뭐가 대단해 이렇게 말해. 그 뭐가 대단해 라고 말하는 거는 나는 내가 요청을 잘 못했어요 라는 말과 곧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움직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카메라가 어떻게 지정을 해야 돼. 카메라 움직임을 지정하는 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구도라고 하죠. 그리고 앵글이라고 하잖아요. 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찍히는 영상인 거지. 이렇게 정면에서 찍는 건지. 저 위에 하늘 위에서 찍는 거, 그러니까 저 위에서 찍히는 거 같은 샷을 뭐라고 할까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샷. 항공샷이라는 단어 말고 항공샷이라고 요청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요청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네, 될 것 같아요. 네, 드론샷이라고 하셔야지 되세요. 예, 드론샷을 요청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영상으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점을 지정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지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실제로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영상과 흡사한 영상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렇게 여기에다가 그렇게 내가 어떠한 영상을 요청을 할 건지를 여기다 다 쓰시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선택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 사이즈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16대 9 눌러주시면
뭐 16대 9 비율로 혹은 1대1로 혹은 9대 16 비율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게 480하고 720 이 해상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720 해상도로 선택을 하시면 영상을 한 개밖에 안 만들어주고요. 480을 선택을 해야 영상을 두 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길이도 10초, 5초짜리 중에서 선택하셔서 영상을 생성을 해내실 수가 있고 다 쓰고 나면 이 스토리보드를 눌러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활성화가 돼요. 지금은 이렇게 비활성화 상태거든요. 왜 비활성화냐면 아무것도 안 써서 그래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 내가 여기 입력한 거대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생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 소라라고 똑같은 프롬프트로 소라라고 하는 영상으로 만들어낸 영상과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제 비오라고 하는 비오2라고 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걸로 만들어낸 영상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이제 소라 어쩔 것이요 이제 소라 어디 갈 거야. 비오가 게임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너무나 영상을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그 영상들을 아마 다 어느 정도까지는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해도 굉장히 실제로 촬영을 한 것 같은, 실제로 실사로 촬영을 한 것 같은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여기다가 요청을 해서 나온 결과물과 그 비오투에 나온 그 결과물은 비오트는 진짜로 진짜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렇게 돌멩이 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면 얘는 뭔가 살짝 어색한 그런 느낌? 그런 대로 괜찮기는 하지만 조금 어색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음, 자, 여기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건 눌러보시면 이렇게 따로 얘부터 열리네요. 이렇게 한 컷 한 컷을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냥 생성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5초짜리 혹은 10초짜리 영상이 한꺼번에 쫙 생성이 된다면 내가 한 장면 한 장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지정해서 생성해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스토리보드에다가 여기다가 클릭하고 여기다가 쓰시고 또 두 번째 거 클릭하고 여기다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상이 이제 5초짜리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서 나와지게 돼요. 네, 소라는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이렇게 소라로 만든 거고요. 아까 헤이즈는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헤이즐 중에서 아까는 더빙하는 부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헤이즐에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제 요거는 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좀 괜찮게 잘 나온 사진 하나 넣어주시면 이제 소위 아바타라고 하거든요. 이 사진을 넣어주고 내가 텍스트를 주면 저 사진이 말을 해요. 사진이 영상처럼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내가 말하는 영상을 찍으려면 실제로 내가 여기서 카메라 켜고 내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내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할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글씨로 다 써. 다 써가지고 얘한테 주고 이 사진을 선택을 하면 저 사진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진이. 네, 그렇게. 그러니까 참 무서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높은 분이 계엄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저거 가짜 아니야? 이게 얼마든지 가짜로 만드는 게 가능한 세상이라서 안 믿은 그냥 잠깐 나오는데 저거 가짜 아니야? 라고 그래서 가짜 아니야? 라고 말했었던 거죠. 가짜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빙 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해외에 있는 영상을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데, 물론 자막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제공이 되기는 해요. 자막이. 그런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자막이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자막이 제공이 된다고 해서 꼭 한국말로
자막이 제공이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영상에 내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영상을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셔서 이 헤이즐에다 넣고 한국말로 돌리면 그러면 한국말로 말하는 영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각자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일을 만약에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해외에다가 뭔가 소개하는 뭔가 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 이전에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든지 뭐 어디서 섭외를 해오든지 아무튼 간에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고 이렇게 돌리면 예, 충분히 예, 세계 어느 나라 말로도 하시는 게 가능한 예, 그런 세상이죠. 충분히 그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BO2로 지금은 BO2도 처음에는 나오자마자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해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서 근데 아직도 대기자로 받아요. 들어가 보시면 요 세 개의 영상은 BO2에 가면 이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제가 프롬프트를 바꿔서 프롬프트를 다 바꾼 건 아니고 뭐만 바꿨냐 하면 이제 여기도 부분 조금 프롬프트를 바꿨고요. 여기에는 원래 애기가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가 타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타고 있는 걸로 바꿔서 만든 거고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한번 보면 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찍은 거랑 거의 똑같이 나오죠. 이게 움직일 때 이 튜브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라든지 출렁거릴 때마다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러한 표현까지도 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요청을 하고 이미지와 영상을 다 생성을 해내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하나의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영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넘어갔을 때 보시면 이제 배경음악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배경음악을 만들어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배경을 만들 때 내가 어떠한 분위기의 노래, 타겟은 어떠한 타겟이 좋아할 만한 거, 어떠한 스타일의 노래들, 빠르기는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다 지정을 하셔서 음악을 생성을 해내실 수 있는데 음악을 생성해내주는 서비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두 가지의 서비스가 있어요. 유디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수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해서 원하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둘 다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당연히 유료 서비스도 있어요. 유료로 하면 이제 무료에서는 안 되는 기능들이 당연히 제공이 되겠죠. 제가 요거 하나는 제가 지금 따로 해서 지금 이제 표시를 해 놨는데 빠르기라고 우리가 이제 음악을 만들 때 빠르기를 지정을 할 때 빠르게 해줘, 느리게 해줘 라고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느리게 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종류만큼 나오거든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느린 음악이고요. 높아지면 빠른 음악이 되는데 정확한 명칭으로 BPM이에요. 예, 비트 퍼 미닛이어서 분당 얼마만큼으로 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60에서 70으로 하면 어느 정도쯤이냐 하면 월광 소나타 아시죠? 혹시 몰라요? 그러시면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월광 소나타의 빠르기의 정도예요. 되게 느리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식을 속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단조 스타일로 그리고 뭐 피아노로 연주하는 곡을 만들어줘 그러면 예 나도 월광 소나타급 작곡 곡 하나 만드는 거 바로 만들어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는 80에서 90 이제 훨씬 더 빨라서 이제 댄스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120에서 130 사이 그리고 140으로 이제 넘어가면 훨씬 더 빠른 음악이 되겠죠. 그렇게 요거 지정을 해주셔서 빠르기 정도도 해주시면 되고 그 빠르기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 대표적인 장르가 어떠어떠한 장르가 있는지도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인지 여기 맨 오른쪽에 요것도 제가 클로드에서 요청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요거 클로드에서 요청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음악을 만들 때 빠르기, BPM 설명해줘라고 하는 거를 챗GPT에다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아까 우리가 저 기획서 요청을 했었던 거와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쯤으로. 그래서 요걸로 써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요 부분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자, 실제로 유디오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 여기에서 어디 가서 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신다면 이제 어디다가 만드시는 거냐면 제일 윗부분에 보면 여기에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제일 까만색 윗부분에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떠한 스타일의 것을 만들고 싶은지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다 쓰는 거예요. 한글로 쓰셔도 되시고 영어로 쓰셔도 되시고 그런데 만들어 봤을 때 영어로 쓰는 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거에 가깝게 나와요. 영어로 쓰는 것이. 그리고 이 아래쪽에 버튼들이 여러 개 버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스타일의 내가 재즈를 만들겠다 혹은 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아예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조금 더 선택하는 요소가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여기다가 다 쓰시고 여기서 선택하고 바로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 제너레이트 누르면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어드밴스드가 있어요. 얘를 눌러놓고 하세요. 눌러놓고 그러면 화면이 아예 바뀌잖아요. 다른 이제 화면으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아까 쓰는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아래쪽에 요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지 되세요. 이거 선택 안 하고 그냥 만들면 잉? 이렇게 돼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맨 앞에 있는 거와 두 번째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노래 가사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만들 때 1번 혹은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1번은 노래 가사까지도 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만들어줘라는 의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은 노래 가사는 내가 쓸게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 가사를 미리 만들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는 거예요. 이게 요 버튼이 바로 아래쪽에 여기 있어서 얘를 눌러버리면 지워져요. 내가 노래를 이렇게 이 가사를 집어넣었던 게 지워져 버리거든요. 이 아래쪽에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지 되시고요. 노래 가사 없는 그냥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거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세 번째 있는 거, 악기로만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요거 선택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나면요, 이 오른쪽에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표시가 두 개가 나와져 있어요. 얘도 한 번 요청을 했을 때 두 곡씩 만들어 주거든요. 서로 다른 스타일 두 곡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대체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그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작권 뭐 그래서 저작권 부분을 제가 실제로 저작권 협회에 전화 걸어서 알아봤어요. 저는 결국은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음원 쪽은 이런데 이 이미지라든지 영상 쪽이라든지 이쪽은 어찌 될까요? 이쪽은. 네, 그거는 저작권이 있어요. AI로 만들어낸 자체로는 저작권이 없어요. 만드는 자체. 내가 만들었어. 아까 우리가 이미지 생성을 받았잖아요.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요걸로 이제 요것도 지금 제가 생성을 해낸 이미지라서 생성을 해냈어요. 생성을 해낸 저 자체로는 아무런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 주장할 수 없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색깔을 요만큼이라도 바꿨어. 어디라도 바꾸면 뭐라도 하나 바꾸면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저작권이 생겨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은 저작권이 있고요. 음원 쪽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이제 음악을 다 생성을 하고 나면 생성해서 여기는 음악을 이제 다 만들고 나면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볼 때 마우스가 올라가면 앞쪽에 이렇게 삼각형 버튼, 재생 버튼이 나와요. 눌러주시면 그렇지. 참 소리가 안 났었죠.
거기 온라인으로 소리가 들리신답니다. 변함없는 소리가 왜 안 우리 우정 크리스마스. 여기서는 제가 스피커 선을 안 꼈어. 근데 제 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소리를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음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있고요. 눌러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노래를 생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음악을 생성을 하실 때 생성할 수 있는 이 음악의 길이는 32초 그리고 2분 10초 이렇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배경음악으로 2분 10초 정도면 괜찮지만 노래가 불러지는 사람의 노래를 불러지는 그걸로 2분 10초는 너무 짧죠. 짧아서 실제로 어떤 곡이든 곡을 한번 생성을 해내고 나면 이 오른쪽에 확장 버튼이 생겨요. 확장 버튼 생겨서 이 확장을 눌러주고 나면 어느 부분 쪽에다가 확장을 할 건지를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맨 앞에다 추가할 건지 맨 뒤에다가 추가할 건지 중간 앞부분에 중간 뒷부분에 어떻게 추가할 건지를 지정해서 늘릴 수 있어요. 늘리는 건 최장 8분까지 늘리는 게 가능해서 노래 한 곡 만드는 거 당연히 만드시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거 남아있는 거 별로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한 15분, 20분 안에 제가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몇 시간까지?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후 4시 반 급하게 가오기. 그러면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글쓰기가 하룻밤에도 100개의 블로그 글도 쓸 수 있대요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예요. 과연 이제 누구한테는 나는 100개만 써 나는 1000개도 쓸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고요. 누구는 1개도 못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이 챗GPT를 사용을 하고 혹은 클로드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게 어떤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이제 주제는 똑같이 줬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한 주제를 한번 써봐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잘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혀 못 쓰는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유는 글을 쓸 때 어떻게 나한테 글을 줘라고 하는 요청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 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 오늘은 사실은 챗GPT에 어떻게 요청하는 게 좋은 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시간은 사실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이 AI, 생성형 AI를 하는 그 기초 과정에서는 제가 그거를 하는데 여기는 그걸 하는 과정은 아니라 오늘은 이 SNS 컨텐츠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 관련되어지는 부분만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자, 어떤 거냐 하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혹시 앞에 있는 거 뭔지 아시는 분? 저기 써 있는데. 저기 써 있어요. 이게 하나는 초기 화면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이걸 위로 쭉 넘겨가지고 위에 이제 프로필 같은 거 안 보이고 밑에 이렇게 본 내용이 보여지는 인스타그램 화면인데요. 자, 어떤 거냐면 홈플러스 아시죠? 홈플러스에서 운영을 했었던, 현재는 아니에요. 했었던 인스타그램이에요. 이거는 대행사에 맡겨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요. 저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훅 사라질 줄 알았으면 그때 저 자료를 조금 많이 확보를 해 둘 걸 후회를 백날 해도 소용없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 대형 마트라고 하면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데는 자기네 이름 걸고 하죠. 자기네 이름 걸고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야. 그리고 롯데마트 이렇게 이름 걸고 하죠. 이제 홈플러스도 지금은 홈플러스 이렇게 걸고 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이전에 운영을 했었던 얘는 홈플러스가 아니라 소비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소비 패턴만 들었을 때는 이게 홈플러스인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름을 정해놓기를 아예 소비 패턴이라고 정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시물 하나하나를 올리는 게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자, 패턴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패턴. 어떤 일정한 거를 두고 이렇게 모양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는 보통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패턴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만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물건을 팔겠다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쿠키 파는 건지 알았죠. 심지어는 원단 파는 곳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개만 딱 열어보면 아 하고 다 알아요. 저 중에서 지금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싹 뒤져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런 거 안에 이런 거 안에 이것도 있었어요. 이제 소금을 알갱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꽃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늘상 얘네는 똑같은 스타일로 올리는데 어떤 스타일로 올리느냐면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을 무조건 딱 2장씩 올려요. 앞에는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패턴으로 꾸며놓은 그 제품을 가지고 패턴으로 꾸며놓은 걸 올리고요. 저거 한 장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면 그 제품이 딱 이렇게 판매가 되는 상태로 이렇게 봉지가 있으면 봉지 그대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상태로 딱 한 컷이 딱 떠요. 이제 얘는 꽃소금이겠죠. 꽃소금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를 이번엔 저게 뭘까 맞추는 사람들이 시합을 하기도 했고요. 이 이미지만 보고 이게 뭔지 맞추는 거. 근데 어쨌든 넘겨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거는 꽃소금을 파는 내용이었는데 이 각각의 저 제품들 가지고 저렇게 패턴으로 꾸미는 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사실은 이것도 놀랍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웠던 건 매번 여기에 쓰여 있던 저 글이에요. 저 글이 읽을 때마다 진짜 미쳐버리게 좋은 거예요. 모든 글이.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아니 지금은 챗GPT가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때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놀라운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생각해서 저런 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진짜 볼 때마다 놀라웠어요. 꽃소금에 대한 글을 한번 안녕 꽃소금아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복날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은 이 수많은 재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매일 소금통에 들어있는 너를 볼 때마다 두근댔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이렇게 이제 단체 톡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쭉 보면 그런데 꽃소금님이 퇴장했습니다. 꽃소금님이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더 한 거죠. 이제 누가 밑간해주나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면 보자마자 너무 빵 터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이래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요. 넘기면 홈미트가 나왔겠죠. 네, 홈미트 한 개 한 개를 알갱이를 탁 꺼내가지고 홈미트를 이렇게 배열을 하고 여기에 모기 한 마리가 있어요. 모기 한 마리가 있고, 근데 내용이 이래요. 그 내용을 보면 저 내용을 보면 제가 일부러 여기 내용은 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보고는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따로 굳이 저걸 보고 저기다가 다 이렇게 쳤어요. 다 쳐서 저기다 이제 써놓은 건데 보면 저 내용도 참 엄청나죠. 이제 요렇게 써 있잖아요. 해서 토막상식으로 수컷 모기는 피를 빨지 않아요. 주식은 과일과 채소의 과즙이랍니다. 이제 이렇게 써 있고요. 홈메이트는 암수서로 정답게 싹 잡아드려요. 이런 말.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한 개 더 보실게요. 생수예요. 생수인데 저렇게 써 있어요. 2리터병 생수 6개 1,700원 충격 실화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한자로 저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홈블라스 다글라비 미쳤다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야, 진짜 저 대행사의 이름은 스튜디오 좋아할 때 좆이에요. 스튜디오 좆. 예, 좋아할 때 그 글자예요. 거기에서 대행을 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 이제- 하니까 사라진 거 아니에요? 네? 저렇게 하니까 사라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기획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맡겼을 때 기획을 해서 이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겠죠. 담당자가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담당자가 참 특이한 사람인 거지.
하니 무조건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그래도 운영이 됐었어요. 불과 이 몇 개 올린 거 가지고 소문이 순식간에 훅 퍼져가지고 인스타그램 그 팔로워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기도 했고요.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아니 도대체 왜? 아무튼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떠한 제품을 소개를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어떠한 물건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예 연관성이 없어. 내가 만약에 어떤 이렇게 목도리가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저 목도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내가 목도리를 판매하는데 내가 요런 식으로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그대로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글을 그대로 카피를 복사해가지고요. 일단 두 개가 또 어떻게 다른 스타일로 나오는지 두 개 다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챗GPT에 가서 새로운 창을 하나 띄울게요. 왜 새로운 창 띄우는지는 아시죠? 이 대화가 하나의 대화창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대화만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새 거니까. 자,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나는 어머나, 자, 나는 자, 목도리를 하는 사람이야. 쓰고 자, 아래 글, 자, 스타일에 맞게 글 써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조금 전에 복사해 온 거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이제 저기 보세요.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녕 목도리야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 바람 부는 날마다 네가 생각이 나고 이제 이렇게 쭈르륵 내용을 목도리에 맞추어 가지고 내용을 바꾸어서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목도리님이 퇴장했다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죠. 하고 이렇게 이제 누가 내 추위를 막아주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거 그대로 요거 복사해서 클로드에다가 띄워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붙여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조금 띄울게요. 이렇게 띄우고 얘도 좀 띄울게요. 이렇게 띄워서. 그럼 이제 글 내용과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면 얘가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스타일의 글이든 원하는 스타일의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주제로 바꾸어서 써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이제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글 하나가 또 있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 받으실 때 한 소감 전문이에요. 진짜 그분은 어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감히 그분의 글을 갖다가 나의 것으로 해달라고 써달라고 말하기도 너무나 죄송스러울 만큼, 예, 아무튼 그분은 예, 그런 급이시지만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글이 있어. 예, 그러면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로 블로그 글을 내가 잘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한번 운영을 해보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써놓은 블로그를 읽어는 보셨겠죠. 근데 어떤 블로그의 글을 봤는데 그 글이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복사는 안 되죠. 네. 네, 네이버 블로그가 복사가 안 돼요. 일단 한번 수고스럽지만 일단 한번 쭉 쓰세요. 쭉 써가지고 이거를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주제를 넣고 이런 스타일로 글을 써줘 라고 요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런 스타일로 글을 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유명한 작가들은 여기다가 그 작가 스타일로 해줘라고만 요청해도 가능해요. 아주 유명한 스타일. 일단 무적정되고 그렇게 요청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톨스토이 스타일로 내가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얘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물어보나 마나겠지만 톨스토이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다고 당연히 대답하겠죠. 모른다고 대답하면 그 사람이 쓴 글을 일정한 부분의 글을 얘한테 주면 돼요. 주고 나서 그렇게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고요. 안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글의 스타일로 써줘라고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글쓰기 하는 것과 AI로 생성이 되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다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꼭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있으시면 그러면 저기 여기 맨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지금 해드렸으니까 왼쪽에 보면 이 생성형 AI 제가 제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근데 제가 워낙에 늘상 강의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서 방에 그렇게 날마다 제가 저거를 신경을 쓰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궁금한 거를 편하게 물어보시고자 하는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왼쪽에 카카오톡 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오늘 요 자료 제가 오늘 이제 강의에 사용한 이 자료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거 쓰시고 요청하시면 제가 오늘 한 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시고요. 예, 제가 한 개 부탁드릴게요. 저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자, 나오는데 여기 맨 앞 현재 블로그 상태가 요 상태예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글이 우리 이제 요 포스터 보셨잖아요. 요 강의에 있는 포스터가 여기에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상태로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나마 예, 오늘 강의 들으신 거에 대한 솔직한 후기, 뭐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혹은 이런 거는 좋았어요. 아쉬웠어요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 아니라서요. 예, 이런 거는 조금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 분도 있을까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 강좌는 강사님과 협의해서 뭐 유료 강의 개설도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여기 질문 하나 온 거 있어서요. 내 스타일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거, 예, 문제 안 됩니다. 네. 그럼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오늘 한 30분 더 했는데 2시간 동안 매주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캐다, 네, 한국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